법원이 오늘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6시간 40분에 걸친 구속심사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윤 전 대통령 구속은 지난 1월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뒤 6개월 만입니다. 전직이라 현직 때와 달리 구치소 안까지 경호원이 드나들 수 없어 사실상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10제곱미터 내외의 독방에서 지내야 하는데 TV와 침구, 싱크대 등이 있지만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첫날인 오늘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수사와 재판 모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또 오늘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막으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날짜를 추가로 정해달라는 특검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에 1호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단절 내용으로는 계엄, 탄핵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친윤 세력의 당내 개입을 총망라했습니다.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더라도 고칠 수 없도록 전당원 투표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과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 등 7가지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는 이달 말까지 혁신을 마무리 짓겠다며 인적쇄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없인 국민들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0년 7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국무회의와 SNS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의 배석 명단으로 적시된 대통령실 3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달리 그 외 공무원으로 분류된 방통위원장 배석 여부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들며 이 위원장을 향해 사퇴 총압박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방통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립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판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임 정부 때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경고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도 발언권은 가진다며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금천 관악구로 이른바 금관구 지역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난 3일 전용 116제곱미터가 전 거래보다 3,500만 원 비싼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6억 대출로 좀 가능한 지역이라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은행은 오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젊은 층의 전말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를 올바른 정책이라 평가하면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실수요자들이 고통받겠지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 관세 정책 여파 등을 점검한 뒤 향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가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 제3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 이름을 아메리카당으로 정했다는 그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을 거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머스크는 지난달 초 트럼프와 비난을 주고받다 일주일 만에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법안을 추진하자 테슬라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결국 신당 창당 발표까지 한 겁니다. 머스크는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8석, 5석 근소하게 앞선 것을 언급하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5곳 이상의 시도당,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창당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앙당 등록 조건은 없지만 기준이 주별로 달라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승자 독식 구조의 양당제가 견고한 미국 의회에서 억만장자인 머스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해 수익 실현 기회를 빼앗은 혐의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넘겼는데 이후 하이브가 상장돼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익의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가 조작범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단계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사실상 패가 망신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합니다. 조만간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데 분식회계 등 주식시장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과징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TV를 넉넉히 보다 흔들흔들 따라 춤춥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노래도 흥얼대는데 부모는 벌써 100번가량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K-팝을 소재로 여성 아이돌이 악귀를 잡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넷플릭스 공개 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주인공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동서양 막론하고 영화에 나온 노래와 춤을 재현하는 챌린지도 인기입니다. 멋진 춤선을 자랑하는 보이그룹부터 우아한 춤 동작의 걸그룹까지 완벽한 커버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K-팝이 갖고 있는 이 글로벌 경쟁력, 인지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거든요. K-팝 제작진이 만든 완성도 높은 수록곡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의 미국 차트에서 1, 2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는 골든 23위를 비롯해 무려 7곡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앨범 차트에서도 5계단 오른 3위를 기록하며 정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한두 곡이 인기 있던 겨울왕국과 달리 7곡 모두 차트에 오른 걸 놀라워했습니다. CNN 역시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가운데 아카데미 측은 극중 걸그룹이 세상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까지 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